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210조, 2100조죠. 2100조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미국장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 이제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뭐 기아차,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대공업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뭐 만도 이런 부품주들 다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60선에서 좀 대응하던 그런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60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 지금 60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51선에 올라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조금 이제 뭐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출 증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매출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인데 지금 보시면 순이익이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고 뭐 이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좋아진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순이익이 이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적자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당기순이익 적자고, 영업이익 적자, 이런 것들은 조금은 거슬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재무 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 쪽 먼저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이 누적으로 보면은 3분기까지는 뭐 나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 손익 구조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 일단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소에도 관련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전기도, 그러니까 친환경차와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윗부분은 그냥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제 쪽에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는 회사고, 그다음 멀티밸브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수주를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 보시면은 뭐 이제 관련된 그 내용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단일 공급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뭐 밸브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V 배터리 모듈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SK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좀 관련된 걸로 이제 현대 쪽이랑 또 꼭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나눠 볼 건데, 일단 요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초기부터 이 자동차 엔진 냉각 제어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시장에서 8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한 분야에서라도 굉장히 높으면은 그 산업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에서도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원래 주력 공급사인데 이쪽에서 이제 공급 다양화를 조금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비엔진에 관련된 부분들 또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주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소 엔진에 대한 멀티밸브 이런 것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컨트롤스가 요거가 좀 이슈가 좀 됐었죠. 이제 현대차 SK 20조 규모 이 GMP 공급사 선정의 수혜 기대, 그게 이제 아까 단일 공급 계약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2020년 10월 5일에 그 SK 이노베이션이랑 매출액 대비 79%나 엄청나게 큰 계약을 좀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노베이션이랑 좀 맺었고, 요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차와 SK 이노베이션이 또 이제 제품을 낙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인지 컨트롤스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런 흐름들과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5일선을 좀 올라타는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5일선 올라타는 가격이 18,890원, 18,900원으로 그냥 잡을게요. 18,900원으로 좀 잡고, 분봉을 가서 보면은 18,900원 라인이면은 지금 여기 라인이거든요. 18,900원. 네, 여기 이제 이 120분봉상 이제 20선 위치인데, 이 부분을 좀 지지가 나온지 봐야 돼요. 자, 좀 박스를 좀 그려보면요. 박스를 좀 그려보면 일단은 여기 가격대 좀 이 19,850원 라인 좀 중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횡보를 한 라인에서 바닥 라인인 18,000원 라인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차트 흐름인데, 지금 사실 이 모양이 나오는 건 이제 보통 네오이즈 앱클론 이런 것들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가요. 한 번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와 줘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뚫으려면 상한가 같이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좀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눌렸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좀 바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만약에 한다라면은 좀 더 짧은 걸로 볼까요? 60분봉으로 해서 좀 본다라면은, 일단은 좀 좋은 거는 이제 19,850원을 상향 돌파했을 때, 아예 뚫어줬을 때,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줬을 때 아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아예 초단타 좀 짧은 단타로 치신다면야 뭐 이제 한 5% 정도 노리고 나가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면 이 종목 굳이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한 2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고가 패턴 다시 한번 고가를 도전을 할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바로 이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1차, 그 다음 2차로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다시 꼬꾸라져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바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조금 좀 뛰었잖아요. 뛰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정확하게 이제 안착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이평선상 지금 보시면은 흐름이 지금 종가가 여기고 여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위해서 올라타기만 하고 양봉이 나오면 이제 11선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이 이게 요것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5일선이 무조건 이렇게 위로 솟아요. 그러다 보면은 5일선이 솟게 되면은 올라가면은 이제 기준점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1,000원, 22,000원대 초반을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데, 기준점이 작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번 정도만 양봉이 나오더라도 2, 3거래일 후면은 얘도 솟거든요. 11선도 솟아요. 왜냐면은 위치가 이제 평균값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이 양봉만 한 두 번 정도만 더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 흐름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보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짧게 한 10에서 15% 정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 지금 61선 지지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접근하셔가지고 이 이제 손절 라인을 60선으로 잡아놓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뭐 탄소 배출권, 이제 탄소 배출 전에 조선주 LNG선, 그 다음 탄소 배출권 요런 쪽으로, 그 다음 태양광 요런 식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섹터별 흐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만으로 좀 빠졌다라기보다는 현대차나 기아차들 보시면은 다들 이제 60선 지지 나와가지고 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흐름 비슷하죠. 60선 지지 나오고 지금 이제 이평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 지지 나오는 거 보시고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할 수준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또 3만원부터 2만원, 18,000원까지 빠지면은 그래도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주가가 고점 대비.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이제 일자로 보더라도 그쵸?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좀 이제 조정이 많이 고점 대비, 물론 고점을 25,000원으로 잡으면은 한 30%지만 여기 최고점으로 잡으면은 그래도 좀 그쵸, 한 30, 한 5, 6%? 네, 더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한 번 정도는 또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짧게 치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만 4, 5천 원 정도까지 뭐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목표가를 더 높여야 되겠지만 스윙적인 관점을 해서 이거 돌아오는 부분만 딱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보시고 나가실 거면 한 4, 5천 원짜리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손절 라인만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스윙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량을 밑에서 이제 많이 모은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스윙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 아랫 라인이 물론 이제 여기 횡보 라인이 있기는 있어요. 16,000원대. 그래서 요까지 보신다면야 이제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매집 구간을 잡으셔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요거 뚫고 자리 잡아주고 여기 윗라인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돌파, 그리고 빠르게 여기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짧게 그냥 끊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장중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충분히 이제 이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장중에 또 이제 시장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마감장에 오후장 한 2시 반 이후부터 3시 정도 됐을 때부터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이제 한번 이런 것들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걸 좀 노려볼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60선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대형주들이 다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60선 테스트 이후의 움직임을 좀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과거에도 상승하다가 60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한번 솟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가격대는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1차고 그 다음 위에 뚫어서 이제 고공행진 하면은 이평선 따라서 끌고 가시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판단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가상으로 좀 지켜보시고 일단 5일선이 반드시 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은 밑에 라인 좀 더 기다려가지고 이제 좀 관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지 컨트롤스 오늘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